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그 보육교사의 발달 및 그 전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했던 자료들입니다. 우리 주교재인 최인숙 교수님의 보육교사론, 그리고 조일경 교수님의 보육교사론을 주로 이렇게 많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강경석, 김영만 선생님의 학술 논문, 그리고 김갑성 선생님의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김정원 선생님의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그리고 김정은 선생님의 학술 논문, 그리고 김희수 선생님의 학술 논문, 이윤식 선생님의 학술 논문을 참고해서 오늘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교사 발달, 티처 디벨롭먼트입니다. 자, 교사 발달이라는 것은, 자, 교사를 직업으로 살아가는 개인이 교직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변화와 그런 성숙의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교직과 관련돼서 어떤 지식이나 기능, 그런 태도 등의 변화를 말하고요. 개인 영역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사 훈련과 같은 그런 어떤 사회 영역에서의 변화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교사를 특정 기술이나 기능을 소유한 그런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능력 중심적 관점과 대조를 이루고요. 교사 역시 그런 외부 세계와 그런 상호작용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역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단을 보시면 그죠? 자, 교사 발달이라는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 아마 여러분들 뭐 대학교에서 뭐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뭐 그런 어떤 시기부터 교사 생활을 은퇴하고 난 이후까지의 기간에 그런 가르치는 일과 관련해서 개인적, 전문적, 그런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교사 개인의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교사에게 같은 시기, 뭐 같은 경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과정과 그런 어떤 객관적 과정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 교사의 내면의 과정인 동시에 외부 기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런 외적 과정이기도 합니다. 샤론 페이먼과 로버트 플로든의 1980년도에 A Consumer's Guide to Teacher Development, 교사 발달의 가이드라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논문에서 페이먼과 플로든 교사 발달을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 색깔을 한번 보실까요? 자, 교사 발달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 교사 발달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사가 어떻게 발달 혹은 변화되는지를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초임 교사의 관심이라는 것은 보통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머물지만 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교수 행위에 대한 숙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학생에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죠? 자, 교사 발달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사 발달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자, 교사 발달과 관련되는 그런 구인들이 교사들 간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뭐 알아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실제 가르치는 그런 행위에서 그죠? 어떤 효율성이 어떤 증가되는 방법이나 그런 어떤 전략들이 어떤 정교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발달적 용어로 교육의 실제를 기술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사 발달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자, 교사 발달을 어떻게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현직 교육과 그런 전문 프로그램, 그리고 교사 지원 어떤 시스템 등이 교사에게 끼치는 그런 영향과 그런 효과에 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린다 에반스가 2002년도에 What is Teacher Development? 교사 발달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논문에서 그죠? 교사 발달을 교사의 전문 능력과 전문성의 향상이 어떤 기대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수행하는 그런 교육 활동, 교사가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발달의 전 과정을 교사 발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니의 1994년도에
Constructivism and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구성주의와 교사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발달이라는 그 논문에서 그죠? 교사 발달은 교사가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교수 행위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을 그 탐구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스만의 그 1994년도에 In Pursuit of a Dual Agenda, Creating a Mid-Level Professional Development School, 한 중간 정도 수준의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발달을 갖다 구축하는 그런 어떤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 여기에서 그 그로스만은 교사 발달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원을 통한 그런 교사의 성장, 그리고 교사가 다양한 관점이나 사고를 접하고 경험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관점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교사 발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과 길버트는 그 1994년도에 Teacher Development as Professional, Personal and Social Development, 어떤 그 전문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발달을 위한 그런 어떤 교사 발달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벨과 길버트는 거죠. 자, 교사 발달을 그 변화로 보기보다는 그 학습으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발달, 그리고 전문적인 발달,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발달을 이렇게 그 뭐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교사들이 그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과 견해를 발달시키고 교수 활동의 실제를 발달시키며 변화에 관련된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고 하였으며, 교사의 발달 유형을 그죠? 그 논문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그 퍼스널 개인적, 그리고 프로페셔널 전문적, 소셜 디벨롭먼트 어떤 사회적인 발달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죠? 교사 발달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개인적 그리고 전문적 그런 어떤 사회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모두 일어납니다. 각 영역이 이렇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죠? 한 영역의 발달만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교사가 그런 새로운 이론이나 그런 실제를 적용할 때 그런 어떤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받는 것은 교사 발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본인 스스로가 그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쇄신해 가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사 발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이는 그 2002년도 Developing Teachers, 교사를 발달한다는 그런 어떤 책에서 그죠? 교사 스스로 혹은 동료와 함께 그런 어떤 교수 행위에 대한 그런 신념을 고찰하고 그런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교사 발달을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사 발달은 그죠? 결과적인 측면보다는 그죠? 이렇게 과정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떤 제한된 방식이나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매우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어떤 주관성과 객관성, 나와 나 바깥에 있는 그런 어떤 타자들, 그런 어떤 사회들과의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주관과 객관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으면 그죠? 대개는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교실 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교사 발달이라는 것은 교직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부터 그런 퇴직하는 순간까지 교사의 가치관, 신념, 지식, 태도, 행동, 기능이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진보해 나가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그 발달 이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 발달 이론은 거죠. 크게 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 하나의 입장은 자,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한 그런 어떤 변화에 초점을 두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한 입장이 있습니다. 자,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한 그 변화에 초점을 두는 입장은 거죠. 어떤 그 교육적인 관심이 그런 어떤 성숙되는 시기를 그런 어떤 최종 단계로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래서 연령이나 경력이나 그런 세계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반대로 자,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한 입장은 거죠. 자, 교사로서의 그
자아가 그 성숙되는 단계를 그런 최종 단계로 설정해서 어떤 그 각각의 그런 또 세부적인 그런 단계로 이렇게 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지 발달의 이론의 근거한 이런 입장은 사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구축된 상태에서 그죠? 또 다양한 이런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모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한 이런 어떤 데이터 자료들은 좀 이렇게 좀 수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피아제의 그 인지 발달 이론을 갖다가 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피아제 같은 경우도, 그죠? 그 자기의 그 아들과 딸들을 갖다가 그 태어나면서부터 한 성인기에 한 20살 때까지, 그죠? 계속 뭐 한다? 20년 동안 이상, 그죠? 이렇게 연구한 그 결과물이 그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 그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우리 그 교재라든지 지금 여기에 그 제 슬라이드에도 그죠?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한 이 데이터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한 그런 변화에 초점을 두는 그런 어떤 데이터 자료들만 지금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한 그런 어떤 변화에 초점을 두는 그런 어떤 입장에도 그죠? 다시 이게 또 두 가지 또 입장으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한 가지 입장은 그런 어떤 그 교직 경력과 관련해서 그죠? 약간 그 직선적이고 그런 순차적인 그런 발달 모형을 그런 강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풀러, 뭐 버든, 그리고 유아 교사 발달 이론인 그 카츠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그 대표 학자들이 그 직선적이고 그런 순환적인 발달 모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런 교직 경력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죠. 어떤 교사 개개인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요인들을 갖다 이렇게 대단히 강조하는 그런 복합적이고 그런 역동적인 모형이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순환적인 그런 어떤 발달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 학자로서는 그 버크 크리스텐슨, 그 회슬러가 있고요. 그리고 그 휴브만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직 수행 경험을 통한 그런 변화에 초점을 둔 입장에도 또다시 이렇게 그 직선적, 순차적인 그런 어떤 모형과 그리고 복합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순환적인 모형을 이렇게 그 구분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풀로의 그 1969년도에 그 학술 논문을 하나 보죠. Concerns of Teachers, Development Conceptualization. 어떤 교사의 그런 관심들, 어떤 그 교사 발달의 그런 어떤 개념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그 관심에 따라서 그런 어떤 발달 단계를 갖다가 세 단계로 이렇게 conceptualization, 개념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그 pre-teaching, 그런 교직 이전, 그 다음에 early teaching, 교직 초기, 그 다음에 late teaching, 교직 후기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그 개념화를 하고 있고요. 뭐 교직 이전 시기는 그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런 어떤 그 교사에 대한 그런 어떤 막연한 환상이나 어떤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그 교직에 처음 입문할 때 그죠? 그 아무 생각이 없죠, 그죠? 뭐 그러다가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지식이 조금만 쌓일 뿐이지 어떤 이론적인 지식만 쌓일 뿐이지 뭐 실제 그런 어떤 그 현실 감각은 갖다 제로인 거죠. 그래서 뭐 교직 이전 시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보통 그 여러분들이 한 대학교 4학년 되면 그죠? 아니면 뭐 빠르면 3학년 정도에 이렇게 그 실습을 가게 되죠. 이렇게 교직 실습을 하다 보면요. 아, 그때서야 만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와 그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어떤 실무 지식들 갖다 같이 이렇게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다 그때는 만 여러분들이 만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학생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일단 만다 내가 만다 거기에서 만다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존 거기 잘 적응하고 잘 버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직 초기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그죠?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한번 옆에 한번 그 글을 한번 볼까요? 자, 외적으로는 그죠? 자, 학교 그 직원들하고 교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그죠? 그래도 명색이 내가 3, 4년 동안 그죠? 내가 상당 정도 이론적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마치 전문가처럼 그런 행동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적으로는 그죠? 또 학교 환경이 자신에게 얼마나 뭐 지지적인지, 자,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도 이렇게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심들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죠? 좀 걱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만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갖다 너무 과소평가한다든지, 아니면 그죠? 거꾸로 그죠? 자기의 능력을 갖다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죠? 이런 어떤 그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제가 그냥 학생들 경험해 보니까 보통은
1,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보통 교사의 어떤 길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별로 없고, 그죠? 감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3학년이나 4학년 때 이렇게 실습을 나가다 보면, 그죠? 나가서 직접 실무와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아, 진짜 내가, 교사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학생들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 학생들은 만다, 참, 이 길은 내하고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또 이런 학생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현장 실습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교직 초기 생활을 보내다가, 그죠? 이렇게 그 임용고시를 갖다 뭐 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합격을 하는 경우에, 그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교직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본격적인 교직 생활이 시작되면 만다, 처음에는 만다, 내가 그 조직에서 그 살아남는데, 그죠? 1차적인 그런 어떤 관심이 있었지만 만다, 이제 자기가 이렇게 시간을 갖다 이렇게 그 점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만다, 이제 뭔가 내가 좀 수업도 좀 잘해오고 싶고, 내가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떤 그 개별적인 요구도 한번 맞추고 싶다는 그런 어떤 관심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 후기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사의 관심들이, 그죠? 자기 자신의 그런 생존 상태에서, 그죠? 이제 드디어 만다 개별 학생들의 만다 그런 어떤 관심이나 필요나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단을 보시면, 자, 교사의 관심사가 그 변해가는 것 자체가 뭐 실제 그 학생들의 수행이나 뭐 성취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갖다가 뭐 끼칠 수도 있고 뭐 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끼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관심사가 바뀐다는 얘기는 만다, 그만큼 만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질이 만다 분명히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설령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갖다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다, 이러한 어떤 관심의 변화들이 만다, 여러분 각자들의 어떤 만다 그런 행동을 그런 변화시키는 어떤 교사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입장에 대한 그런 교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만다 그런 것들이 만다 그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세련되고 좀 약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그런 동기의 어떤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풀로의 그 1969년도 그 논문에서는 그 교사 발달 단계를 그 교직 이전, 교직 초기, 교직 후기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그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풀러가 그 1975년도에 그 브라운과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죠? Becoming a Teacher, 교사 되기라는 이렇게 논문을 한 편 발표하는데, 자, 이 논문에서는 총 그 4단계로 이렇게 그 확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교직 후기 단계를 갖다가 교사 상황 관심 단계와 그 학생에 대한 관심 단계로 이렇게 그 세분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저 교직 이전 관심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직 진입 이전의 교사는 자,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그 자신의 제한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 학생에 대한 이미지를 가집니다. 교사 자신보다 그 학생에게 관심을 보이고 교사에 대한 그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의 교사는 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기 어려우며 자, 추상적인 수준의 모물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교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환상과 그런 추상적 수준에 그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자, 2단계는 그 생존에 대한 관심 단계입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교직에 입문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는, 그죠? 뭐 일단 교실 통제라든지 뭐 교과목 숙달이라든지 그런 평가라든지 뭐 이런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뭐 하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적용하는 문제에서는 하나도 무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직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뭐 질문도 하게 되고, 자, 2단계의 관심은, 그죠? 주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 조직에서, 그죠? 생존하고 적응하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가장 그 주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3단계에서는, 그죠? 자, 교수 상황 관심 단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만 다 이렇게 약간 그 적응이 된 상태 같으면, 그죠? 이제 교사들은 구체적인 그 티칭에 의해서, 그죠? 자, 어떻게 하면은, 자,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티칭하고, 그 다음에 보육 같으면, 그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그런 어떤 케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이 이렇게 그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관심사는 실질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해가지만, 그죠? 여전히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단계, 그죠? 이제 학생의 관심 단계인데,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티칭에 대한 문제, 그 아이들을 갖다 케어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약간 익숙해지면 만다, 이제는 만다, 교사가 그런 어떤 관심사가, 그죠? 이런 어떤 티칭에 대한, 티칭이라든지 그런 어떤 케어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보다는 만다, 이제는 구체적인 그런 학생들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필요나 요구, 뭐, 니드에 관심이 이제 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서적인 요구라든지 그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 등 그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러와 브라운이 그죠? 이 1975년도에 자 교사 대기란 논문에서는 만다 그 크게 이렇게 1단계 교직 이전 관심 단계 자, 2단계 생존에 대한 관심 단계, 자, 3단계 그런 티칭, 그런 교수 상황 관심 단계, 4단계 학생에 대한 관심 단계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버든의 그 교사 전문성 발달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그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드는 그죠? 1983년도에 자, Implication of Teacher Career Development 어떤 교사 경력 발달의 그런 어떤 의미라는 그런 논문을 이렇게 한편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갖다 조금 더 정연화시킨 논문을 또 이렇게 한편 발표하는데요. 그게 바로 1990년도에 Teacher Development입니다. 교사 발달이라는 그런 논문인데요. 자, 버든의 관심은 그죠? 한 4년에서 자, 28년의 그런 경력을 가진 그 15명의 교사를 인터뷰를 통해서 교사 전문성 발달에 대한 이론을 갖다 이렇게 수립하게 됩니다. 자, 버드는 자, 교사 전문성 발달을 갖다가 총 7가지 이렇게 섹터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교수 행동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수 환경에 대한 지식, 그런 교사에 대한 이미지, 어떤 전문적 통찰력과 지각, 교과 과정에 대한 접근과 지도, 유능감 수준에 대한 인식, 교수법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갖다 이렇게 크게 한 7가지 이렇게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사 그 발달 단계를 갖다가 3단계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교직 이전 단계를 이렇게 그 삭제를 하고요. 그죠? 교직 첫 해에는 있는 생존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직 첫 해 생존기부터 시작해서 교직 한 4년차 정도까지 그런 조정기, 그리고 교직 한 4, 5년차 이상 되는 그런 성숙기를 이렇게 한 3단계로 이렇게 그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생존기를 한번 보면 그죠? 자, 교직 첫 해는 뭐 자신의 적절성과 유능감에 대해서 뭐 염려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첫 발을 내드릴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인간관계도 이렇게 좀 힘들고 그죠. 그다음에 아이들과 관계도 힘들고 그다음에 수업하는 것도 힘들고 일단은 그 또 직장에 가는 것 자체가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그 처음은 그죠 좀 힘든 법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죠 한번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그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한 뭐 3, 4년 차까지는 그죠 이제 그 뭐 교과목이라든지 뭐 학생이라든지 그런 어떤 교수법과 그런 교수 환경에 대한 어떤 경험이 이렇게 어떤 지식과 증가됩니다. 그래서 약간 안정감과 좀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들어오죠. 자, 그러다가 만다 이제 한 그 4, 5년 차 이렇게 성숙기 접어들면 그죠. 이제는 그런 아까 전에 봤듯이 그런 어떤 티칭이나 그런 케어에 관한 관심 문제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만나 학생 개개인의 그런 어떤 개별적인 그런 어떤 그런 관심에 이렇게 초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사는 그죠. 자, 지속적으로 자, 학생에게 초점을 두면서 자, 스스로를 갖다 평가하고 그런 어떤 세신에 나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흥미와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유지하는 단계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뭐이 정도 되면 그죠? 거의 뭐 전문가라고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그 휴버먼이 그 1989년도에 The Professional Life Cycle of Teachers 어떤 교직 생애 주기라는 그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자, 이 휴버먼의 그 관점은 그죠? 어떤 직선적이고 그런 순차적인 모형이 아니고 그죠? 어떤 그 개인적이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그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복합적이고 자 역동적이고 어떤 순환적인 어떤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교직 경력을 갖다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3년 차, 그 4, 6년 차, 그리고 7년에서 18년 차, 그리고 19년에서 30년 차, 그리고 31년에서 40년 차 이렇게 한 5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어떤 그 생애 주기를 보게 되면 그죠? 크게 한 7가지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문 단계, 뭐 생존과 발견 단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실험과 그런 실천주의 단계, 일단 모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해보는 단계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시도들이 좀 부질없다, 뭐 이렇게 어떤 그 생각이 들거나 이제 약간 지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재평가와 자기 의심 단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자, 재평가라는 것은 뭐나 이제 교직에 대해서 그죠? 약간 회의도 들게 될 거고 그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의심을 그런 어떤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일정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그죠? 그런 평정과 그런 관계의 어떤 거리감 단계. 이제 일정 시간이 이제 한 20년 근처로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교사들이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뭐 자기 능력도 이제 그 알게 되고 그죠? 뭐 자기가 못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면 된다. 뭐 그래서 너무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그런 어떤 평정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게 되고 그죠? 어떤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죠? 어떤 일들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들과 그죠? 약간 그런 괴리감, 그런 거리감 뭐 이런 것도 약간 그런 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이게 조금 심해져 버리면 만다 이제 약간 그 매너리즘에 빠지겠죠. 이게 보수주의 단계입니다. 그래 현 그냥 상황이 그냥 안주해 버리고 그죠.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발전하려는 의지도 이렇게 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뭐 30년 이상 이제 거의 퇴직 단계가 되면 그죠. 이제 이탈 단계가 되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그죠. 내가 지금까지 참 교직 생활 잘해왔다 하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 참 내가 이 교직 생활에 발을 잘못 들이는 바람에 내 인생이 참 험난했다 이렇게 그런 쓰라리는 어떤 그런 평가를 갖다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부모는 그죠? 교직 경력을 5개 단계 그리고 7가지의 그런 테마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직선적이고 그런 어떤 그 순차적인 모형이 아니라 어떤 복합적이고 그런 역동적인 그런 어떤 모형 그리고 순환적인 어떤 그런 모형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교사 발달의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갖다 동시에 고려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7년 차하고 19년 차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 있고 파란 박스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 갖다 동시에 이렇게 고려하면서 어떤 교직 생애 주기를 갖다 이렇게 포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오른쪽에 그 밑에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직 입문 단계에서 자, 안정화 단계까지는 자, 한 줄기. 그러니까 뭐 직선적이고 자, 순차적인 어떤 그런 단계이지만은 어떤 중기 경력 교사가 되면 그죠? 이제 두 갈래로 갈라졌다가 이제 이탈 단계, 뭐 거의 퇴직할 단계쯤에서 다시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지나온 경력에 따라서 그죠? 자, 마지막 단계. 내가 교사 생활을 갖다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할 때 그죠? 뭐 이렇게 평온하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혹독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조화로운 어떤 그런 경로는 그죠. 어떤 실험과 그런 실천주의 단계에서 평정 어떤 그런 단계 그리고 평온한 이탈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조화로운 어떤 경로가 되겠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단계가 이렇게 재평가 그리고 자기의심 단계 그리고 보수주의 단계 그래서 최종 평가를 갖다가 이렇게 쓰라린 이탈의 그런 어떤 평가를 하는 경우가 가장 어떤 문제가 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휴부문의 그 교직생의 주기를 그 각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 검토를 해보죠. 자, 먼저 그 입문 단계입니다. 자, 입문 단계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에 처음 이렇게 그 발을 들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이 1차적인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딱 해보면 그죠? 이렇게 한 바퀴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갖다 한 바퀴 돌려보고 나면 그죠? 뭔가 이제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2년 차나 3년 차쯤 되면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 이렇게 막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 일부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그 그만두는 경우도 요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그죠? 이렇게 딱 그 지나고 나면 그죠? 이렇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감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이제 그
초보 T가 약간 벗어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한편에서는 그 편안함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잘해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느낌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또 실천도 하고 그죠. 뭐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 안정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그죠. 한 7년 차 정도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그죠. 뭔가 이제 약간 그 노련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이제 실험주의 정신, 그리고 뭐 실천주의 이런 정신들이 이렇게 발현하게 되는데요. 이제 뭔가 그 내 앞에 이렇게 어려움이나 그런 난관이 있더라도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갖다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실험 정신들을 갖다 이렇게 그 발현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뭐 책임 의식도 생겨오고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그 보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그 전성기에 그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죠? 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열심히 이렇게 일도 해보고 뭔가 책임의식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뭐 자꾸 이렇게 그 뭐 실패의 경험이 이렇게 쌓이거나 그죠? 뭐 주변에서 이렇게 그 좋지 않은 시선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면 만다 이렇게 몸을 사리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사리게 되면 그죠? 자꾸 주눅이 들게 되고 그죠? 그렇다 보면 이제 그 이 교직 생활에 대해서 그죠? 환멸을 느끼게 되고 아 내가 이 길을 잘 제대로 잘 들어온 건지 이렇게 그냥 자기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좀 많이 힘들죠, 그죠? 특히 이제 그 조직 생활에서는 만나 또 인간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그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되다 보면 그죠? 이런 어떤 그 교직에 대한 어떤 재평가, 내가 이거 괜히 들어온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잘 적응도 못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의심과 그런 불안 심리들이 이렇게 그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4단계 재평가와 자기 의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그 평정과 그 관계의 거리감 단계입니다. 한 교사 생활 한 20년 정도 하면 그죠? 뭐 산전수전 다 겪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열정도 한번 이렇게 그 한번 구현해 보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만다 또 뭐 시련과 좌절도 겪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큰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그죠? 이렇게 진짜 고초를 겪게 되고 그죠? 아니면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그죠? 뭐 이렇게 교육부라든지 뭐 대구시에 있는 뭐 교육청이라든지 뭐 보건복지부에서 그죠? 이렇게 큰 뭐 상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게 되면 그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완벽 뭐 할 필요도 없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죠. 이제 이쯤 되면 그죠. 집에 가도 그죠. 이렇게 학교에 있는 업무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죠. 한 20년 하다 보면 그죠. 보통 우리가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은 교사 입장에서는 그죠 맨날 똑같은 애들 이렇게 그냥 물론 이렇게 특이성 있는 애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 애가 그 애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약간 그죠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만다 이제 애들이 만다 이제 세대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애들이 만다 선생님을 갖다 약간 그냥 경계를 하고 거리감을 둘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5단계가 이 평정과 관계의 거리감 단계입니다. 자, 그러다가 만다, 뭐, 때로는 이제 그, 뭐, 마음의 평정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업무의 그런 평정성 유지를 하면서, 그죠? 때로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노력하고, 뭔가 새로운 걸 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6단계 보수주의 단계로 딱 넘어가 버리면,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 더 이상 나 이제, 아우, 더 이상 나 이제 모든 게 만사 귀찮다. 그냥 나는 그냥 정년 때까지 그냥 돈이나 받고, 그냥 아무 사고 치지 않고, 그죠? 그냥 평타만 치고 그냥 이렇게 할란다는 그런 어떤 안주하려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보수주의 단계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많게 되면 그죠. 그 조직은 이제 썩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어떻게 그 뭐를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연배가 많기 때문에 그죠. 뭐 쫓아낼 수도 없고 그죠. 그 사람들이 또 큰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직이면은 참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30년쯤 되면 이제 뭐 이렇게 퇴직을 할 때가 다 되죠. 그죠? 뭐 그때쯤 되면 그죠? 자기 나름의 이제 평가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30년 동안
진짜 교직 생활 진짜 알차게 재밌게 했다. 물론 뭐 그 중간에 내가 좀 약간 못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어떤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뭐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잘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은 어떤 평온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고요. 그죠? 그죠? 또 다른 경우는 그죠? 내가 그냥 중간중간에 내가 사표 쓴다고 이렇게 내가 할 때 그때 사표를 쓸 걸 만다. 이게 사표 못 쓰고 그죠? 끝까지 30년 동안 그지? 몸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그지? 몸에 상처만 있고 그지? 오히려 내 삶에 진짜 마이너스 이렇게 그 또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쓰라린 평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아무튼 그냥 일단 30년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일단 예. 그건 한번 인정해줘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탈 단계는 그죠? 이게 뭐 평온하다, 쓰라린 이런 어떤 뭐 이원론적인 이런 어떤 그런 평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아마 이런 어떤 양가적인 평가가 뭐 동시에 다 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휴버먼의 그 교직 생애 주기 6단계가 그 보수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수주의 개념을 조금 오해하실 소지가 있어서 제가 관련되는 개념들까지 정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민족, 역사와 전통, 사회의 안정과 질서, 그리고 점진적인 변화나 계획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문화적으로는 자, 세련된 언어, 자, 품위와 품격, 도덕, 종교, 법을 지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 그런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강력한 국방을 이렇게 중시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죠?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 그런 언론, 종교단체, 이 정당들이 만다 이런 보수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으로부터 지금 많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그죠?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고, 대중을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련된 언어를 또 쓰질 않아요. 또 품위와 품격도 없습니다. 지금 법을 또 지키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수주의라고 이름 붙이는 이런 언론, 종교단체, 정당들이 하루빨리 그런 보수주의의 이념들을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한 정도로 수구에 가깝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 욕망, 권력,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외세와 손잡고 자,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고요. 현상 유지 옹호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진보주의는 자, 돌봄과 책임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 특히 여러분들 그 등록금 많이 비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뭐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그 사회생활 갈 텐데 이제 집 사기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복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등한 권리 지원,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죠? 그런 어떤 소수자들, 그죠? 약자들에 대한 이런 보호를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급진적인 변혁을 뭐 추구하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평등, 공정, 공감, 돌봄, 이런 다양성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자, 경제적으로는 자, 윤리적이고 그리고 공공선, 그런 모두의 번영을 위한 그런 경제 활동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돌봄과 책임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 그런 에너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런 정부, 어떤 평화가 자, 통일보다 우선된다는 그런 냉전체제 극복에 좀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죠? 그 김누리 교수의 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는 책이 있는데 그 이 책에서 그죠? 이 진보라는 개념을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 좌우 개념을 넘어서 자,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자, 고통과 억압에 대한 그런 민감성이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겪은 그런 고통과 억압을 보다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진보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또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개인은 모든 형태, 국가, 집단, 관습, 법률, 도덕, 권위의 그런 억압이나 종속 상태, 그런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까 시장, 기업,
어떤 자본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격화되고요. 어떤 성자 독식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좀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죠? 자유주의는 그런 어떤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까 온종주의 반대, 도덕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죠? 뭐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온종주의고요. 온종주의 반대고요. 그래서 안전벨트, 헬멧 착용 상당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도덕법이죠. 예컨대 매춘, 뭐 성인물, 그리고 동성애, 뭐 동성결혼, 낙태, 마약, 뭐 장기매매, 안락사, 그죠? 이거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죠. 뭐 국가에서 그죠? 법을 만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그죠?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보수주의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까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과 부의 그죠? 이런 재분배가 그죠? 일종의 강압행위고 그 절도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낮은 세금, 그런 사회보장제도는 제거시키고 어떤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보주의와 어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버크, 그 크리스텐슨, 그런 회슬러가 1984년도에 그죠? 그 Teacher Career Stage Implication for Staff Development라는 그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종의 만다 그 교사들의 그 교직 주기에 대한 어떤 글들을 여기 실려 있는데요. 그 교직 주기 모델을 보시게 되면 그죠? 크게 한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교직 이전, 교직 그 입문, 그 능력 구축, 열중과 성장, 그 다음에 직업적 좌절, 그런 안정과 침체, 직업적 쇠퇴, 퇴직이라는 그런 8가지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버크와 그의 동료들의 그 교직 주기 그 모델은 그죠? 직선적이고 그런 순차적인 모형이 아니고 그런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모형이고 또 순환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 옆에 오른쪽에 그 빨간 색깔 글자 있죠, 그죠? 자, 교직 주기라는 것은 그 한 단계 후에 반드시 그 다음 단계를 거치거나 자,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그런 단선 변화도 아니고 그 앞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직 주기에만다 또 이렇게 내 바깥에 있는 그런 개인적인 환경과 그런 조직적인 환경에 그죠? 동시에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관계를 갖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환경에는 어떤 개인적인 성향, 그런 직업의 관심사, 그리고 종류의 경험, 어떤 위기적인 사건, 어떤 긍정적인 사건, 이런 가정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직적인 환경에서는 교원 노조, 어떤 전문단체, 그런 사회적인 기대나 신뢰, 학교 경영 형태, 그런 학교 규정들이 여러분들의 그 교직 주기에 교사들의 그런 경력 발달에 상당한 많은 그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 교육 주기를 8단계로 구분했고 어떤 직선적이고 그런 순차적인 모형이 아니라 그런 복합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런 순환적인 그런 모형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교직 주기에는 만다 그런 개인적인 환경과 이런 조직적인 환경들이 만다 상호작용하면서 자 역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그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크와 그 크리스텐슨, 자, 회슬러의 교직 주기 모델을 이렇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 이전 단계는 그죠? 뭐 준비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시기가 해당되고 있고요. 교직 입문 단계는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회화되는 단계고, 그죠? 생존하고 뭐 적응하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능력 구축 단계는 여러분들의 그런 티칭과 관련되는 그런 기술과 그런 능력을 갖다 구축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되겠고요. 자, 열중과 성장 단계는 여러분들의 그런 전문성을 그런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절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에 이렇게 그 일을 하다 보면 그죠? 일정 시간이 좀 되면 어떤 좌절감과 회의가 이렇게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내가 지금 제대로 잘 걷고 있는지, 내가 이 길을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그 어떤 조직 생활을 하든 간에 누구나 다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여섯 번째, 그 안정과 침체 단계에 이렇게 빠져드는데요, 그죠? 이제 산전수전, 그죠? 다, 그죠? 뭐 삶을 갖다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죠? 이제 그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그죠? 그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갖다 추구하기보다는 그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단계가 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일곱 번째, 이제 쇠퇴 단계가 되어 있죠. 이제 서서히 이런 교직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단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여덟 번째가 그런 퇴직 단계가 되겠습니다. 교원의 경력 발달 단계별 그 주요 필요 지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임 적응기는 그죠? 교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다 익혀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기 좀 들어오게 되면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과정 이해와 편성입니다. 자, 이해 근거에서 그죠? 교수 학습 방법, 뭐 수업 설계 모형, 이런 상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과 정책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이해, 이제 학교 행정, 교육 정책, 이런 지역 사회,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지식들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필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죠? 이제 리더십, 뭐 갈등 관리, 그리고 협력, 그다음에 교육 철학 이런 교직관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